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코비드-19 안전 안내 문자 픽토그램 디자인 및 룰 베이스 키워드 추출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주제로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한 리더십 프로젝트 3조입니다. 발표는 1번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2번 프로젝트 진행 과정, 3번 향후 계획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주제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상의 일부분이 된 긴급 재난 문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키워드 추출 알고리즘 개발 및 픽토그램 디자인을 통해 지난 1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회의를 거치게 되기도 했습니다. 4월 7일 첫 번째 회의에서는 조원들이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시한 후 투표를 통해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하기,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에 관한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4월 14일에 조장님과 총무님께서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기획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4월 17일 회의를 통해 이 피드백이 공유되었으며 최종적인 주제 선정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저희 조는 먼저 첫 번째로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높은지, 두 번째, 구현 가능성이 있는지, 세 번째,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타당한 접근 방법과 평가 수단을 사용하도록 기획안을 준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아이디어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는 현 시대적 흐름에 아주 적합하고 한글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이나 문해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노인, 시각장애인 등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5월 1일 회의에서 프로젝트 주제를 최종적으로 구체화하였고 참가 가능한 공모전 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 디자인 공모전을 발견하여 출품을 위한 역할 분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최종 프로젝트의 대상은 정보 취약계층에서 일반 대중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그 후 5월 6일 회의에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텍스트를 보지 않는 이유가 가독성의 문제가 아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난 문자에 대한 익숙함일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수정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를 고려해 5월 7일 최종 기획안을 마무리하면서 픽토그램 제작 이전에 일단 현 재난 문자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픽토그램을 주로 하되 재난 문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에 초점을 둔 활동도 고려해 보기로 했습니다. 최종 목적은 가독성을 증진하고 한글 문자 이해가 어려운 인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자를 픽토그램으로 나타내고 재난 문자의 보편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사람이 쓰는 문자이지만 일련의 형식이 존재하기에 이를 분석하고 찾아내어 그림으로 나타내는 과정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거대 딥러닝 모델을 대신한 바이너리 디시전 트리에 기반한 간단한 휴리스틱을 활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심볼을 설계함으로써 픽토그램을 생산하였습니다. 저희는 4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줌 회의에서 토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업무를 나누어 맡아 다시 취업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대회 참가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의 주요 분기점이 되었는데 먼저 긴급 재난 문자 픽토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초기 아이디어로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경험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목적과 의의를 재확립하고 데이터 및 키워드 기반 픽토그램을 조합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HCI 2022년 학술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긴급 재난 문자 픽토그램을 생성하고 HCI 2022년 학술대회 논문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프로젝트의 흐름 중에
그 역할 분담도 하게 되었는데 조장은 저인 조예린이 맡게 되었고 총무는 1학기는 김정원 동기님이 하셨고 2학기는 박준하 동기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진행된 활동에 대한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차 회의 때는 아이스 브레이킹과 주제 탐색 등을 진행하였고 2차 회의는 그 회의록을 기록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세 개의 기획안을 비평하고 주제를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 4차 회의에서는 최종 기획안을 완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모전 대회에 대해 알아보며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습니다. 5차 회의 때는 공공 디자인 공모전에 제출을 했으며 그 공모전 탈락하고 난 이후에 피드백도 진행하였습니다. 6차 회의 때는 이제 주제의 방향성을 토의하고 현 주제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발표할 실제 프로젝트의 과정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7, 8차 회의에는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고 9차 회의 때는 어,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그 단계가 끝날 때마다 어떤 자료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다음 단계에 대한 추후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그 후 이제 11차 회의에서는 이제 저희가 학술 대회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지 관련해서 논의를 하였고 논문 작성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12차 회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논문 제출 및 등록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에 이제 발표 그리고 최종 보고서 관련된 역할 분담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재난 문자 방송 발령 현황에 대한 오픈 API를 활용해 파이썬 코드로 XML 파일을 수집하고 재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때 수집하는 데이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산사태나 태풍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의 재난 안내 문자들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이 내용들이 담긴 XML 파일을 바탕으로 발송한 지자체 혹은 기관과 텍스트 내용만을 추출해서 CSV 파일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총 4,592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있었는데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수집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수집한 데이터 중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 혹은 수정하는 것으로 이상값 처리와 특징 추출의 두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이상값 처리란 오타가 있는 문자나 무의미한 특수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수정하고 중복된 메시지는 제거하는 과정인데 이를 통해 53개의 텍스트가 제거되었습니다. 특징 추출은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 문자들만 추출하는 과정으로 코로나19 관련이면 1, 코로나19와 무관하면 0이라는 라벨을 붙여 분류했으며 4,515개의 데이터 중 1,812개의 데이터가 코로나19 관련 문자 메시지로 판명되어 다음 단계의 분류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코로나19와 관련된 안전안내 문자 텍스트 1812개를 분류할 수 있는 규칙을 탐색하기 위해 새로운 클래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문자들 중에 텍스트의 내용에 따라 1번에서 6번까지 라벨을 붙여 클래스를 구분했으며 이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텍스트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Binary Decision Tree를 반복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확장된 Binary Decision Tree를 바탕으로 클래스를 분류한 뒤에는 유사한 기준끼리 다시 병합하는 Reduction 과정을 거쳐 Decision Tree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6개의 클래스로 분류된 텍스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같은 클래스에 속한 문자들끼리 묶어 해당 텍스트를 가장 잘 요약하는 3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텍스트 주석 달기를 수행했습니다.
화면의 표는 요약 키워드 산출 규칙과 그 결과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등장한 키워드들을 모두 나열하여 대응되는 기본 심볼 디자인을 디자인하고 대응표를 만들어 키워드 매핑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픽토그램 조합 단계에서는 기존에 디자인된 기본 심볼들을 조합하여 실제 문자 내용을 표현하는 픽토그램을 디자인했습니다. 텍스트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문자 구성 성분들이 모여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 원리를 차용하여 기본 심볼들의 조합으로 픽토그램을 만들어 그림을 보았을 때 텍스트를 쉽게 연상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1에서 4단계의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구현한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한 최종 키워드와 ground truth를 대조하여 정확도를 산출해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이후 COVID-19 안전안내 문자 픽토그램 디자인 및 role based 키워드 추출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제목의 논문 요약본을 작성하고 2022 춘계 HCI 학술대회에 제출함으로써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두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이나 앞으로 발전시킬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했고,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픽토그램으로의 변환 성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규칙 기반 알고리즘이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 정확도가 70%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고 최근 카카오에서 퍼블릭 공개한 한국어 대규모 언어 모델 코GPT를 활용하여 키보드 요약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인 튜닝 과정을 수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안전안내 문자 데이터에 특화된 언어 모델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픽토그램으로의 변환에 앞서서 중요한 키워드를 요약하고 추출하는 성능을 개선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픽토그램 변환 서비스 자체를 실제로 구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픽토그램 변환 서비스는 웹사이트의 형태로 구현되어 있고 이조차도 데모 형태로 체험하는 서비스 정도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프로젝트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에 매번 접속하여 픽토그램으로 문자 데이터를 변환하게끔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전 안내 문자를 수신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픽토그램 변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의 텍스트를 수집하여 키워드 추출을 통해 생성된 픽토그램을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다음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 안내 문자 체계의 보완점에 대해 단순히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저하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리적 위치나 건물명 등을 표기하는 방법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적 그리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본 결과 기술적으로는 미묘한 차이를 지닌 언어적 표현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반면 정책적으로는 재난 안내 문자의 위치를 발송할 때 도로명 주소를 함께 적어두거나 문자 자체에 위치 정보를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와 같은 유사한 상호를 지닌 곳들이 같은 지역에 밀집해 있을 경우에도 구분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유의미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 값지다고 느꼈고 실제로 그 고민 끝에 나름의 적절한 해결책을 구성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 의미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가 일회성 기획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되어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